여러분, 냉정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후 준비나 재테크,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해서 일단 남들 다 하는 금이라도 좀 사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지 않으셨나요? 혹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강조했던 금 비중 10%를 채우려다 보니 이미 너무 비싸진 거 아닌가 싶어 망설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지금 그 고민이 오히려 여러분께 천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 0.1% 부자들은 여러분이 금고를 보며 안심하는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웃으며 이것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사실상 2026년 현재 경제 생태계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진짜 권력. 금의 든든함과 비트코인의 폭발력을 동시에 가진 유령 금속, 바로 은입니다. 만약 은값이 온스당 92달러라는 전무후무한 고점에 도달한다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닙니다. 왜 큰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친 듯이 은을 빨아들이고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값이 오를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100년 전 아편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꿈꾸는 중국의 거대한 덫, 그리고 그 덫에 걸려 비명을 지르는 일론 머스크. 이 거대한 전쟁의 실체를 모르면 여러분은 금을 들고 있든 없든 평생 부의 뒤차만 타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 딱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미 금을 가진 분들에겐 자산을 10배 키워줄 날카로운 창을, 아직 아무것도 시작 못한 분들에겐 단번에 판을 뒤집을 인생 역전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겁니다. 남들보다 20년 앞서가는 부의 계보, 지금 바로 펼쳐드립니다. 자, 우선 은이라는 녀석의 진짜 정체부터 파헤쳐 봅시다. 후배님들, 선배님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전기가 가장 잘 통하는 금속 1위가 무엇이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구리도 아니고 금도 아닙니다. 은이 압도적 1위예요. 열 전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전기가 흐르는 모든 첨단 기기에서 은은 가장 효율적인 신경망이자 혈액이라는 뜻입니다. 은은 디지털 시대의 기름입니다. 기름 없으면 람보르기니가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슈퍼컴퓨터를 갖다 놔도 그 안에 은이라는 신경망이 깔리지 않으면 그건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전 세계의 정보가 모이는 AI 데이터 센터의 초정밀 회로. 여기에 은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기는 과열되고 효율은 뚝 떨어집니다. 은은 단순히 귀한 금속이 아니라 현대 기술 문명을 지탱하는 에너지의 고속도로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한 비극이 발생합니다. 금은 한번 캐내면 90% 이상이 금고에 보관되지만 은은 한번 산업용으로 쓰이면 거의 다 버려집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아주 미세한 은을 다시 추출하는 비용이 새로 캐내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이죠. 인류는 매년 수만 톤의 은을 캐내서 쓰고는 그대로 지구 어딘가에 파묻어버리고 있습니다. 즉, 은은 매년 영구적으로 증발하고 있는 유령 같은 자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린 구형 스마트폰 속에 부자가 될 기회도 같이 버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진짜 소름 돋는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류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며 매달리고 있는 태양광 발전. 여기에 은의 기술적 저주가 걸려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태양광 패널은 은이 적당히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효율을 더 높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터프촌이나 HIT 같은 차세대 패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용어가 좀 어렵죠?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쉽게 말해, 기존 패널은 은잉크를 한 면에만 발랐다면 신형 패널은 양면에 떡칠을 해야 하는 구조라는 게 핵심입니다. 은 사용량이 30%에서 50%, 심하게는 2배까지 폭증하죠. 전기를 더 잘 뽑아내려 할수록 은이라는 치트키를 더 많이 발라야 하는 기술적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겁니다. 더 효율적인 에너지를 만들려다가 지구상의 은을 다 털어버리는 꼴이죠. 이게 바로 공학자들이 말하는 은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라져가는 금속을 두고 중국이 벌이고 있는 기상천외한 복수극 때문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요. 이 나라는 은 때문에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던 뼈아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19세기 아편전쟁 당시 전 세계의 은을 빨아들이던 청나라는 영국의 아편 작전에 걸려 은을 몽땅 빼앗겼고 그 결과 화폐 시스템이 붕괴하며 멸망의 길을 걸었죠. 지금 중국의 행보를 보세요.
이건 단순한 매집이 아니라 자원 복수극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의 80%, 은 재련의 70%를 이미 장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상하이 프리미엄이라는 시스템을 돌립니다. 지금 중국 상하이금 거래소 상황을 보세요. 런던이나 뉴욕에서 은이 온스당 30달러에 거래될 때 상하이에서는 33달러, 34달러에 거래됩니다. 똑같은 은인데 중국에 가져가기만 하면 돈을 10%더 주는 겁니다. 전 세계의 보따리상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런던 창고에 있는 실물 은을 싹 빼서 배에 싣고 중국으로 달려갑니다. 중국은 지금 전 세계 실물 은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은은 중국 밖으로 절대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 허가제라는 빗장을 걸어 잠갔거든요.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어두고 나가는 문은 꽉 닫아버린 겁니다. 이건 전 세계은 공급망의 목줄을 중국이 쥐고 흔들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중국이 우리 은 이제 안 팔아 라고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은값이 오르는 수준에서 안 끝납니다. 전 세계의 전기차 공장이 멈추고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 중단되며 심지어 미국의 첨단 미사일 생산 라인까지 마비됩니다. 은은 현대전의 핵심 부품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차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에너지를 장악하려는 야심가죠. 하지만 그의 모든 사업, 테슬라의 전기차, 스페이스X의 위성, 그리고 태양광 사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은을 미친 듯이 잡아먹는 하마라는 겁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일반 차보다 2배 이상의 은이 들어갑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수많은 센서와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 은이 빠지면 테슬라는 움직이는 2톤짜리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스페이스X는 더 심각합니다. 우주 공간의 가혹한 환경에서 회로가 안정적으로 작동하려면 고순도 은이 필수입니다. 머스크도 바보가 아니죠. 테슬라 내부 비밀 연구소에서는 은을 대체하려는 처절한 실험이 반복됐습니다. 은 대신 구리를 쓰면 안 돼? 머스크의 불호령에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구리는 은보다 부식에 너무 취약했습니다. 미세한 습기만 닿아도 저항값이 널뛰기를 했고 자율주행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억지로 대체하려다 차가길 한복판에서 멈춰서는 대재앙이 일어날 뻔한 겁니다. 머스크 형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물리법칙은 일론 머스크보다 힘이 세거든요. 결국 그는 깨달았습니다. 물리법칙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요. 다급해진 머스크는 이제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팀이 멕시코와 페루의 거대 은 광산 업체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자원안보, 국방부 같은 행보입니다. 머스크가 은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가 꿈꾸는 화성 이주도 전기차 혁명도 한낱 꿈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은이 그렇게 부족하다면 더 많이 캐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절망적인 족보가 등장합니다. 은은 독립적인 은광에서 나오는 경우보다 구리나 아연을 캘 때 옆에서 조금씩 섞여 나오는 경우가 70%가 넘습니다. 이걸 부산물 채굴이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삼겹살을 구워야 기름이 나오는데 삼겹살 먹는 사람이 없으면 기름을 얻고 싶어도 얻을 방법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은값이 아무리 올라도 구리나 아연 수요가 늘지 않으면 은 생산량을 갑자기 늘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수요는 태양광과 AI 때문에 폭발하는데 공급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이미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은 수요는 생산량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부족한 양은 런던과 뉴욕의 지하 창고에 쌓여있던 재고를 꺼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재고가 0이 되는 날, 우리는 실물은 대란이라는 유례 없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때를 대비해 월가의 거대 자본들이 그동안 은값을 억지로 눌러온 종이 은 시스템도 조만간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집은 한 채인데 집주인이 똑같은 집 문서를 1000명에게 팔아치운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집주인인 줄 알고 종이 문서를 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 진짜 집으로 들어갈래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1000명 중 10명만 실물 은을 내놓으라고 해도 이 사기극은 끝이 납니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은을 장부상으로만 수백 배 부풀려 팔아온 가짜 은, 시장이 터져버릴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럼 우리 후배님들, 선배님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경제적 족보를 써 내려가야 할까요? 우선 은의 물리적 마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은은 부식되어도 전기가 통하는 유일한 금속입니다. 구리는 녹슬면 전기가 끊기지만 은은 녹슬어도 여전히 전도체입니다. 이 대체 불가능한 특성이 은을 인류의 미래를 지탱하는 최후의 소재로 만드는 겁니다. 김 선배가 제안하는 은 투자 전략은 명확합니다. 첫째, 가장 쉽고 안전하게 은 가격의 상승분을 챙길 수 있는 은 ETF입니다. 복잡하게 실물 은을 보관할 걱정 없이 주식 계좌에서 바로 거래할 수 있는 SLB ETF를 활용해 보세요. 실물 은은 무겁고 보관도 힘들죠. 그래서 사회초년생분들이나 바쁜 직장인분들께는 클릭 한 번으로 사는 SLB가 훨씬 현실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 ETF인 만큼 거래가 활발하고 은 가격의 움직임을 가장 충실하게 따라갑니다. 은값이 폭등할 때 그 가치를 내 계좌로 온전히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레버리지를 위한 우량 광산주입니다. 변동성이 크기에 조심해야 하지만 은 가격이 본격적으로 튀기 시작하면 광산주의 수익률은 은값을 몇 배나 앞지릅니다. 단, 이건 여유 자금으로만 접근해야 하는 공격수 포지션임을 잊지 마세요. 후배님들, 선배님들, 세상은 지금 금이라는 번쩍이는 왕관에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왕관을 지탱하는 기반이자 미래 산업의 모든 신경망을 연결하는 진짜 주인공은 바로 은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은의 전쟁을 읽어낼 수 있을 때 여러분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부의 계보를 새로 쓰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왜 역사의 복수극을 준비하고 있는지, 머스크가 왜 은 때문에 비명을 지르는지 이제 명확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은은 이제 단순한 원자재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 권력을 쥐기 위한 전략적 입장권입니다. 오늘 김 선배의 경제족보, 은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단순히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함께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이 족보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은 족보를 파헤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만큼이나 심각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구리대란과 인공지능 에너지의 비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리가 없으면 챗 GPT도 멈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흥미진진한 다음 족보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길, 김 선배가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